법대로 해 법대로 대행진 생활 법률. 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대로 해, 법대로.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구하라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이혼했고, 그 후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오빠가 회사에서 업무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와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3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오빠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엄마냐고 따졌더니 니들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당연히 엄마지. 니들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냐며 권리를 주장하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법이 혹시 저희 집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발 오빠의 피 같은 돈이 저희를 버린 엄마가 가져가는 것만은 막고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네. 예, 진짜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이렇게 주장하니까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먼저 구하라법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구하라법 이렇게 되면 아마 검색하셔도 정확한 내용들이 좀 잘 안 나오실 텐데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자녀를 키우는데 전혀 힘을 보태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네. 네, 지난달 28일이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 양육 또는 부양의 의무를 전혀 안 했어도 나 부모야라는 이유로 이제 상속 재산을 받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는 부모의 책임이 이건 중대 위반 아니야? 책임을 다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제 명확한 이런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네. 자, 피상속인은 이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면 이제 가정법원이 그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구하라 씨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드디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이었죠. 시간이 좀 빨리 흘렀습니다. 예. 예, 가수 이제 고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서 나 유산 나눠줘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공분이 생겼습니다. 당시 이제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아니 엄마는 우리를 키운 것도 아니고 연락도 요번에 하게 됐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걸 나눠 가질 수 있느냐. 절대 나눠줄 수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네. 입법 청원도 했었습니다. 자, 소송 끝에 친모는 일단 그 당시엔 법이 없었으니까요. 해당되는 법이 재산의 4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게 단순히 이 사건만 있었으면 뭐 좀 묻혔을 수도 있는데 뭐 천안함, 세월호 이런 재난재해 사고에 발생된 경우에도 부양이나 양육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보험금, 보상금을 나눠달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회 개정안 통과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사연자분도 어떻게 구하라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연자분 어머니가 수십 년간 양육 및 부양 책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법원이 부양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오빠의 사망보험금은 어머니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은 상속 결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법정 상속인 부모야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재산을 가져가는 일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입증을 하면 좋을까요? 네, 법 적용을 받으려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경제적인 부양이나 또는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자녀와 연락이 없었다는 거, 뭐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 되겠죠. 네. 또 양육비나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라는 증거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 증명, 서로 막 그 부모들 사이에서 이혼 후에 분쟁이 있었다든지, 음. 또는 자녀 생활비나 학비, 의료비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장기간의 좀 은행 거래네요. 또 부모와 자녀가 전혀 다른 지역에 거주했거나 해외로 나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던 기록들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자녀가 이제 할머니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전적으로 양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병원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보호자로서 관여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경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이제 부존재 상태의 기록들, 또 증언, 진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리 구하라법이 생겼어도 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기존처럼 상속이 되는 건지도 네, 궁금한데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예. 부분이 이제 법원이 이거 이 부모지만 부양 책임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라고 인정해야지만 상속 결격이 됩니다. 이제 그게 네. 인정이 안 되면 부모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아하. 이런 충분한 이제 증거 확보가 상속권 제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조계 내부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이 소송이 상당히 치열하고 오래 걸릴 수 있으리란 분석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하라법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네. 법은 원칙적으로 2026년 1 월부터 이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법 내용상으로 그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돼서 직계 관련된 유류분 조항 관련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올해 4월 25 일입니다. 예. 그 날짜 이후에 발생되는 상속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통과된 구하라법을 2026년 1 월보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음.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네. 24년 4월 25일 이후에 발생되는 상속 사건부터는 이제 구하라법이 적용되게 될 것이고, 이제 부모의 양육 또는 부양의 책임 불이행이 인제 입증이 되게 되면 상속권이 법에 따라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구하라법 통과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 상속 문제에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속은 예전 같으면 혈연 관계가 있으면 당연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당성이 있느냐, 너 상속받을 자격이 있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도 정당하게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여부에 대한 뭔가의 소명이나 법적 판단을 가지 않더라도요, 해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좀 빠지긴 했지만 무조건 상속받는 성년 자녀들에 대한 고령 부모들의 "너 부양 의무 다 했니? 넌 나한테 잘했니?" 이런 것들에 대한 상속 자격을 좀 법조해 달라는 요구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육하지 않았으면 상속받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구하라법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